31번. 다음 중 슬러지 계량의 주 목적은?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우선은 수분을 다 제거한 후에 이것을 시멘트 같은 자원의 그 원료로 재활용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수분 제거 후에 이제 그 소각시키고 그 다음에 압축시킨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유색 매립해서 처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이 두 가지로 이 슬러지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계량이라고 하면 이제 탈수되기 전에 그 슬러지가 좀 더 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32번. 테비아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 테비아는 뭐 크기를 고르게 해야 원활하게 더 진행되고요.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한 온도는 너무 높으면 이 퇴비아를 식혀주는 미생물까지 죽어버리니까 90도씨는 아니고 한 45도에서 65도 사이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경우에 이제 호기성 소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분도 이것보다 한 절반 정도 낮은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4번은 뭐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탈질 과정을 거쳐 질소 성분이 최종적으로 변환된 질소의 형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질산화 과정과 탈질화 과정을 다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과정의 그런 질소 성분의 어떤 그 변화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네, 탈질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를 변한 후에 최종적으로 대기 중에 나가는 그 N2가스, 최종적으로 이제 무해화되어서 수중에 있는 N2가스가 이제 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질산화는 네, 이 그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 성분이 아질산성 질소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속에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는 경우에 이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물 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물 속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 속에 이 그 질소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 속에 이런 질산성 질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분명히 어떤 그런 오염물질을 버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이제 탈질 과정에 관한 얘기니까 답은 이 4번인데요. 질산화와 탈질화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것이 고도 처리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는 그런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4번. 포기존의 미생물 성장 단계 중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진대사율은 이제 미생물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높겠죠.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에 가장 신진대사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2단계 거치고 나면 이제 신진대사율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35번. 기계적인 탈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뭐 나머지 내용은 다 맞고요. 원심분리 탈수의 기본적인 그런 그 조건은 고형물의 양이 많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정기적 보수가 불필요한 방법은 뭐, 네. 이런 방법은 뭐 없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네. 36번. 활성슬러지법은 여러 가지 변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변법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폭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문제를 몰라도, 네, 폭기라고 하면 활성슬러지법에 들어가겠죠. 네. 접촉안정법도 활성슬러지법이고, 이런 활성슬러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긴 한데, 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활성슬러지의 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네, 답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 방법들, 장기폭기, 산화구, 연속 회분식 슬러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암기를 해두시면,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7번 보실게요. 하천의 유량 1000 m/세제곱퍼데이, BOD 농도 26ppm. 얘랑 합쳐지는 거죠. A의 스펙과 B의 스펙을 가진 이 하천수가 합쳐져서 총 BOD 농도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Q1이 이제 1000이고요. 네. 그냥 아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000분의 100. 이 두 개를, 이 1000이라는 값과 100이라는 값을 더한 그 총 유량분의 유량 곱하기 농도 하면은 BOD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0에다가 26ppm이라고 하면, 네. 그냥 여기다 이 값을 곱해서 두 값을 더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단위 자체가 환산을 해도 좋은데 굳이 환산할 필요가 없고 1000m 세제곱 퍼 데이 곱하기 26 ppm 플러스 100 m 세제곱 퍼 데이 곱하기 165 여기 단위 이제 ppm이겠죠. 분의 이제 1100 m 세제곱 퍼 데이 하면, 네, 우선 이 단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럼 ppm만 남죠. 네. 그래서 요거 숫자로 나눠서 더해버리면, 네, 값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8.6 ppm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네. 이거를 뭐 굳이 뭐 단위를 맞춰서 이 ppm 단위를 이제 미터 세제곱과 같이 뭐 환산을 한 후에 다시 ppm으로 바꿀 필요 없이 어차피 분모와 분자에 다 이 미터 세제곱 퍼 데이가 있으니까 그냥 곱해서 나눠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38번 p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상이 없는데 pH 미터 구성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유리전극 또는 참조전극으로 이제 검출부가 되어 있고요. 뭐 지시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은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시부가 아르곤 전극 또는 산화전극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39번 폐수처리 공정으로 유입폐수 모래 기타 무기물, 네, 이거는 뭐 침사지죠. 네, 침사지고
침사지의 목적은 뭘까요? 네. 우리가 보통 침사지를 이제 이런 침사,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조고, 얘가 보통 알기로 이제 협작물을 제거하는데 장치 손상 방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또 이제 유기물 부하를 좀 낮춰주는 그런 전처리조로서의 효과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황록색 유독 기체, 염소입니다. 뭐 이런 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41번 공정폐수 100ml 검수 산성 과망간산 칼륨 법에 의해서 COD 측정 시료에 적정히 소비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 5.13 그리고 COD 값이 얼마인가 F 값은 0.98이고요. 그리고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0.005몰. 이거는 그 COD 구하는 공식 자체를 우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COD 구하는 공식은 B-A 곱하기 역학값 곱하기 V 분의 볼륨 분의 1000 곱하기 0.2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B-A 값이라는 것이 B는 이제 시료에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의 용액 이제 몰농도는 0.005 몰이 기준이고요. 그 양 빼기 그 같은 농도의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 값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제 값이 다 주어졌죠. 그래서 B 값은 5.13이 나오고요. A 값은 0.13이에요. 이거를 뺀 값에 역가를 곱하고 그 값에 이제 100분의 1000 해서 0.2 곱하면 이건 계산 공식만 알면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BOD 값 계산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2번 폐기물 매립지의 덮개 시설에 대한 설명. 복토하는 거죠. 복토. 덮개를 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덮개 시설은 매립 안전한 사후 관리에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투수 개수가 큰 것. 투수 개수라는 것은 물이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를 말하거든요. 덮개를 덮어놨는데 비가 내렸을 때 비가 잘 통과해서 이 폐기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침출수 발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을 시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말이 안 된다. 네, 나머지는 다 뭐 맞습니다. 도시 폐기물의 계략 분석 시 4가지 구성 성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수분, 휘발성 고형물, 고정탄소, 회분. 다이옥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네. 답은 1번이죠. 44번 내륙 매립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내륙 매립 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박층뿌림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해안 매립 공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공법들이 있긴 한데 이제 바다에는 잘 매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립을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 생각은 매립보다는 그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같은 거 해서 우선은 이제 그 폐기물 처리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발생량을 줄이는 거죠. 네. 발생량. 발생 억제. 네.
두 번째가 자원 회수.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또는 이제 처분인데, 이 처리 처분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방법대로 매립을 많이 했는데, 단순 매립보다는 소각 후에 이제 위생 매립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는 아마 이 자원 회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입원에 대한 비율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문제 푸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45번) 폐기물의 중간 처리 공정. 성분 분리, 뭐 선별이죠. 네, 선별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네. 46번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 바젤 협약입니다. 제가 책에 협약을 정리를 한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국제협약의 종류와 뭐 어떤 물질을 협약을 통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느냐, 그런 내용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47번 인구가 265만 명인 도시에서 그냥 이거 값을 나누면 되죠. 쓰레기 발생량이 기준이 이제 2여니까 2여를 대위로 바꾸면 돼요. 그냥 이거는 환산하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115만 4천 톤 per year 곱하기 톤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2여를 이제 대위로 바꾸려면 36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톤 per year가 킬로그램 per day가 될 수 있게 환산을 해주신 후에 얘를 이제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인구수로 나누면 분자는 킬로그램. 분자는 킬로그램, 분모는 인 곱하기 1 이렇게 환산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냥 기본적인 단위 환산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끝까지 안 드릴게요. 답은 2번이에요. 문제 풀고 이런 거는 한번 수치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48번 500g의 이 물질 C6H12O6 완전히 글루코스죠. 완전히 혐기성 분해가 된다고 할 때, 이 물질의 메탄가스 용적, 이게 문제 복원을 제가 좀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 48번하고 지금 50번하고 이 그 수치만 다르지 결국 같은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마 이때 저희 특파원이 시험을 봤을 때 아마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를 한 번 더 이제 내는 과정에서 수치를 바꿔서 한 번 더 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루코스 성분이 혐기성 분해가 되면, 혐기성 분해 됐을 때 발생하는 대상 물질, 최종 생성 물질은 이제 메탄과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6H12O6 요게 이제 CO2 플러스 CH4로 나오는데, 여기가 6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4니까
12가 되려면 이게 3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럼 이 앞에도 3이겠죠? 그럼 개수가 딱 맞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물질의 우선 기본적인 분자량을 다 더하면 180g 몰이거든요. 그래서 180g이 이제 기체의 용적을 얘기하니까 이제 메탄가스 3몰, 네, 3몰의 가스가 발생이 될 때, 그 표준 상태에서 모든 물질은 1몰에 22.4리터의 부피를 갖습니다. 그래서 3몰이니까 22.4리터 곱하기 3몰의 부피를 갖는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얘는 이게 500g g일 때 몇이냐. 그래 비례식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x는 186.7리터인데 답은 이제 3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밑에 있어요. 이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 다시 하지 않게 제가 조심할게요. 여기서도 똑같은데 이제 500g이 750g으로만 바뀐 거죠. 그래서 180대 3 곱하기 22.4는 750대 x 해서 28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지금 풀었는데, 네. 이거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꼭 숙지를 하셔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실제로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가 좀 문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49번 도시 쓰레기의 조성을 분석했더니 탄소, 수소, 질소, 황 여기 필요 없는 거 질소 필요 없죠. 함정이에요. 회분도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황성분입니다. 이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8100C 플러스 34250 가로 열고 H-8분의 5 플러스 2250S 해서 이 값에 각 퍼센트 비율 넣어서 계산하시면 칼로리가 나옵니다. 3939.7 칼로리 퍼 킬로그램. 즉 1kg당 약 3900칼로리의 열량이 발생이 된다. 이것은 고위 발열량으로 그 소각로 설계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네, 수분의 응축 잠재를 빼야 돼요. 그래야 저위 발열량이 나오고 그 값이 소각로 설계의 기준이 된다까지 암기를 같이 해주세요. 처음 부피가 1000m 세제곱인 폐기물 압축해서 500이 됐다. 뭐 이거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도 50%딱 나오는데, 네, 그냥 뭐 계산식을 몰라도 1000에서 500이 되면 최적 감소율이 50%겠죠. 52번 폐기물 시료 100kg을 달아 건조시킨 후 시료 중량. 네. 수분 함량 변화에 대한 그런 공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초기 시료의 무게. 폐기물 시료가 기준이 처음에 100이었죠. 100에서 100 마이너스 나중 40 곱하기 100. 퍼센트로 이제 구하는 공식은 거의 유사해요. 유입 폐수 또는 폐기물 빼기 유출 폐수 폐기물 분의 그게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는 이제 초기량 해서 계산하면 60%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3번 특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입 유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이용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 주로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량을 추산할 때는 물질 수지법을 이용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좀 추산하기가 쉽진 않아요. 물질 수지는 물질의 수지를 가지고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를 이제 예측하는 방법이라 사업장에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솔직히 좀 폐기물의 양을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54번 쓰레기 수거 시 발생하는 MHT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MHT는 기본적으로 작업자 1인이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 그래서 총 시간이 적을수록 작업자 1인이 1톤을 빨리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높겠죠. 네. 그래서 값이 작으면 좋고, 그리고 그 개념은 작업자 1인이 1톤을 수거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 즉 음원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음원으로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전파의 경로를 바꾸거나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원 대책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소음기 설치는 가장 대표적인 음원 대책이 포함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음 통계 레벨. 네. 소음 통계 레벨이라는 것은 그 총 측정 시간의 일정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음 레벨을 말하고요. 이 퍼센트가 적을수록 이제 소리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L50은 중앙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L10은 80% 레이지 상단치라고 말해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값이 작을수록 소음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L90보다 L10이 작은 값입니다.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답은 4번입니다. 57번 소음의 영향. 뭐 이게 네. 혈중 아드레날린 백혈구수가 감소한다. 네, 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는 설명이고, 이게 혈중 아드레날린과 백혈구수가 증가하는 그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답은 3번이에요. 진동수가 250이고 파장이 5m인 파장의 전파 속도. 그 V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면 V 값은 즉 전파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 값이고요. 여기서 진동수는 이제 250Hz죠. 네, 250 곱하기 이제 5m 하면 이게 1250이 나오죠. 10m/s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동수라는 것이 초당 몇 번 이게 진동하느냐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위를 이제 m/s로 환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아파트 벽에 음향 투하. 아파트 벽의 음향 투과율이 0.1%라면 투과 손실 몇 퍼센트냐? 이 투과 손실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10로그 투과 1분의 1 해서 투과율이 0.001이니까 이게 이제 분모로 가 있을 때는 결국에 이거는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인데 0.001분의 1은 네 10의 3승이 되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 분의 1 자체가 또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10의 3승이 되고 네 로그 10의 3승은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3만 남고 3 곱하기 10 하면 30 데시벨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에요. 로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 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냥 귀찮으시면 계산기에 넣어서 하셔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음색이 레벨이 80dB인 전통기 3대가 동시에 가동된다. 합성소음 레벨 구하는 공식 10로그 가로 열고 10 지수 10분의 L 플러스 뭐 이렇게 n 값으로 계속 대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그런 공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80dB 기준으로 요 로그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네,
그냥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게 10분의 10 하면 뭐 이렇게 되고요. 이게 곱하기가 나오면, 네, 곱하기가 나오면 이게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로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래서 10 로그 3 플러스 10 로그 10의 8은, 네, 그러니까 10 로그 3 플러스 이게 10 로그 10의 8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10은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로그가 밑에 표시가 안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10이 있으면 1.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1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뭐 여기가 이제 8이니까 8 곱하기 10 하면 요 값이 80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3. 로그 3 값이 0.4771이에요. 네. 그냥 이 정도 값은 그냥 암기를 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산기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0.477 곱하기 10 하면 4.77이 나오죠. 4.77 플러스 80 하면 84.77 데시벨 나온다. 그러니까 전동기 한 대에서 80데시벨이 나온다고 세 대를 합쳤을 때 240 데시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값의 어떤 증가는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8년도 1회차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